자, 문법 프린트 꺼내 보시고요. 우리 수사까지 봤던 것 같은데 맞나요? 9쪽까지. 그럼 지금 10쪽 볼 차례죠? 됐니? 자, 그래서 일단 동사의 종류 보시면은 뭐 성질에 따라서인데 뭐 빈칸은 자동사와 타동사겠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 그래서 나중에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으로 또 조금 들어갈 거고, 뭐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나중에 좀 볼 거고요. 뭐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이고, 뭐 밑에 보시면 뭐 성상 형용사와 지시 형용사.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까지 막 보실 건 아니고, 다만 내용을 좀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지금 오른쪽은 막 개념콕 그러면서 본용언, 보조용언 얘기 나오는데, 물론 이것도 하긴 해야 돼. 중요한데, 어쨌든 간 동사, 형용사를 묶으면 보통 동사, 형용사의 구분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 또 활용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활용에 대한 공부가 지금 어디 있냐면, 아, 이거 순서가 책이 되게 이상해. 28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8쪽을 먼저 볼 겁니다. 28쪽. 자,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뭐 배울 거냐면,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용언의 활용. 활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문법 용어로, 모양이라니까 너무 없어 보이긴 하네. 형태의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문법 용어로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용언의 활용이 아니라 그냥 뭐 활용시켜 문법에서 나오면 그냥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동사랑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모양이 바뀌는 가변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분석할 때 얘를 좀 구분해서 부를 이름이 필요했단 말이야. 우리가 단어를 품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제 활용을 한번 시켜본 거야. 뭐 먹다라는 단어를 활용을 시켜봤더니 뭐 먹고, 먹네, 뭐 먹으니,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더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공통점을 찾은 거지. 뭐? 어라? 얘네들은 활용을 하면서도 모양이 안 바뀌네? 그럼 얘를 뭐라 그러자? 그냥 앞으로 어간이라고 하자. 근데 어간은 혼자 쓸 수 없거든? 근데 어간 뒤에 모양이 붙으면서, 모양이 바뀌면서 계속 붙는 애들이 있네? 그럼 얘네들을 뭐라고 하자? 비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어간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특히 선택지에서 또는 보기에서 조건에 어간이 나온다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품사를 한정하게 되는 거거든. 선택지에서 어간이란 조건이 붙었다면 그건 뭐 아니면 뭐 안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동사 아니면 형용사에서 봐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조금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간과 어미랑 어근과 접사거든. 물론 뭐 어근과 접사 우리가 지금 아직 한 건 아니지만 그건 형태수 부분에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여기다 조금 더 넣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아이들이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도 헷갈릴 건 아니야. 근데 헷갈리는 이유는 이거거든. 이 어간과 어미는, 그러니까 이게 관형사 관용어 개념이랑 똑같아. 관형사 관용어 같은 경우는 무슨 차이랬어? 관형사는 품사 개념의 문제를 풀 때 쓰는 말인 거고, 관형어는 문장 성분 개념으로 볼 때 쓰는 말이었지. 그러면 뭐야? 어간과 어미는 용언의 활용적인 측면을 보기 위해 쓰는 거고, 어근과 접사는 단어의 구조적 짜임을 볼 때 쓰는 용어들인 거야. 어떤 게 메인 의미를 담당하는지. 근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느낌인 거거든. 자, 먹자라는 단어를 보면 얘는 용언의 활용 쪽으로 보면 지금 어간이 어디야? 먹이지. 그럼 자가 뭐가 되겠어? 어미가 되겠네. 자, 그런데 얘를 단어의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어. 그럼 먹자에서 메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은 어디야? 먹이지. 그럼 이 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자는 뭐라고 불러야 돼, 우리가? 근 있잖아. 얘 지금 메인 의미 담당하는 거 아니지. 얘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접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최초의 혼동이 와. 왜? 우리는 분명히 용언의 활용을 공부하면서 자를 무조건 어미로 배웠거든? 근데 갑자기 이거를 접사래. 근데 사실 접사가 더 큰 개념이야. 어미도 접사의 하나야. 구조적으로 따지면. 어미를, 이건 고3이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굴절 접사라고도 해요. 굴절이라는 건 문법적으로 아시게 되는 용어예요. 모양이 바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약간 활용처럼. 오케이? 그래서 모양이 바뀌는 접사다라고 어미가 굴절 접사에 속해요, 사실. 이해 가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의 문제. 예를 들어 자, 먹히자거든, 먹히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용언의 활용 쪽으로 보면 어간이 어디야? 그거 얘기 안 했었구나. 어간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본형을 만들어서 다를 떼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본형이라는 것 자체가 어간 플러스 다기 때문에. 그럼 얘의 기본형은 뭔데? 먹, 히다지. 다로 끝내려면. 그러니까 먹, 히가 어간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자가 뭐가 될 거야? 미가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단어의 구조적으로 얘를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근은 여전히 어디야? 먹이지. 근데 히와 자는 각각 접사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 어근과 어간이 일치할 때도 있어.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선택지나 그런 걸 접근할 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이 단어를 보고 내가 설명을 할 때도 어떨 때는 야, 여기서 지금 어간이라고 설명을 할 거고 어떨 때는 야, 여기서 지금 어근이라고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설명,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란 얘기야? 어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용언의 활용을 물어보는 문제란 얘기인 거고 어근이라고 얘기할 때는 단어의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수를 물어보는 문제여서. 이해 가니? 먹히자에서 메인 의미를 누가 담당하는데 지금? 히가 메인 의미가 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먹이 어근이지. 물론 아직 뭐 어근 접사 개념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뭐 저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오케이? 그건 어근 접사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이해 가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정말 갑작스럽게 정말 죄송한데 자,
자, 그래서 어근과 어간의 구분 요거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어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볼 거거든요. 29쪽에 보시면. 자, 그래서 29쪽에 그 플러스 보시면 어미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랑 뭐를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어말어미와 밑에 선어말어미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선어말어미 개념을 조금 먼저 볼게요. 이게 조금 더 쉬워서 전성어미보다. 진짜 급하게 왔더니. 자, 이 선어말어미가 사실 진짜 별거 아니거든. 근데 그냥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 그런지 이게 물론 고3 레벨은 아니야. 근데 고1, 2레벨에서 나오기만 하면 오답률이 높아지는 개념이거든. 근데 얘는 뭐냐면 역할이 새로운 의미를 추가해주는 역할을 가져요. 자, 왜 그런 거냐? 뭐 이거는 뭐 고3이니까 아시면 좋긴 해요. 외적으로 쓸 건데 언어학자들이 전 세계의 언어를 분류를 해본 거야. 근데 분류를 해보니까 언어가 굴절어라는 언어랑 교착어라는 언어로 분류가 되더래. 기준이 있겠지 그러면? 근데 아까 우리 굴절 얘기했었지. 뭐라고? 모양이 근데 어쨌든 언어라는 거의 목적은 의미의 전달이잖아? 그럼 당연히 고등 언어가 될수록 전달하는 의미가 많아지겠지. 그래서 그 방식을 가지고 분류를 한 거야. 의미를 추가할 때 모양이 바뀌는 언어들이 있었어.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 영어. 과거의 의미를 더해주려면 어때? 동사나 형용사의 모양이 바뀌지. go, went, gone 이런 식으로. ED는 규칙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것도 바뀌는 거잖아 결국. ED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런데 교착이라는 건 더해진다라는 의미인 거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려면 하나를 더 추가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피동의 의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데? 아까 했잖아. 히라는 걸 추가해줬지. 그게 교착어야.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어차피 어간 어미의 개념인 건 우리가 배웠잖아? 그러면 이미 맨 앞에는 어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 어말 어미가 있어야 돼. 왜? 이거 이름이 말의 마지막에 오는 어미잖아.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의미를 추가해 주려고 얘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끼워 넣을 데가 어디밖에 없어 그러면?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야?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인 거예요. 진짜 별거 없죠. 그래서 뭐가 됐든지 의미를 추가해주면 선어말 어미예요.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서. 근데 보통 어떤 의미들을 많이 추가해줘요? 시제, 가다, 가았다, 먹다, 먹는다, 또는 높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9시 10분까지 오라 그랬잖아. 9시 10분. 또는 높임. 가다, 가시다. 보다, 보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 시간 나시면 여러분들 get 한번 찾아보세요. get 같은 경우는 의미가 훨씬 많거든요. 이거 말고 뭔가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도 있고 하겠다. 또는 추측이나 불신 의미 있어. 하겠냐? 이런 것처럼. 근데 이런 것도 그럼 다 뭐가 되는 거야? 의미를 추가해줬지?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고요. 선어말 어미.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뭐 주체 높임, 뭐 시, 이건 높임에서 할 거고, 뭐 시제 있고, 뭐 공손. 그러니까 공손이라는 건 높임의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이것도 선어말 어미다. 되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말 어미 쪽을 조금 볼 건데 프린트 갖고 왔지? 칠판 한번 지우고
어마럼이 계속 좀 들어갑시다. 지금 29쪽이고요. 난 다이 늦길래 오늘 까먹었나 했지. 자, 어마러미 같은 경우 종결어미나 연결어미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야. 종결어미는 무슨 말이야? 문장을 끝내주는 것들. 연결어미는 문장을 끝내지 않는 것들. 근데 뭐 옆에 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 평서형은 다고, 뭐 의문형은 야, 뭐 이런 거고,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전성어미거든. 전성어미. 그래서 얘는 조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전성어미랑 파생접사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 이것도 품사 통용인 거예요. 모양이 같아. 근데 쓰임이 다른 거지. 근데 심지어 얘는 조금 더 까다로운 게 공통점까지 있어. 공통점은 뭐냐면 원래 품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체원이라면 주어나 목적어 역할, 뭐 동사 형용사라면 서술어 역할. 근데 얘네 둘은 이 품사가 다른 역할이라고 합시다. 배우스니까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뭐 동사인데 뭐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뭐 체원인데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다든지. 근데 어쨌든 이거를 구분을 할 거면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분이 돼야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차이점을 공부할 겁니다. 오케이. 이제 마른 것 같으니까 한번 살짝 지울게요. 그 차이점은 전성어미는 품사를 유지시키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야? 품사를 유지하니까 결국 품사가 뭐란 얘기야? 어미잖아. 그럼 아까 사실 어간 조건 준 거랑 똑같은 거지. 결국 얘는 품사가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거야,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서술어로서의 기능을 해. 자, 그런데 파생접사는 아예 품사를 바꿔버려. 그러니까 서술성의 유지가 되지 않아요. 물론 동사나 형용사로 바뀌면 서술어로 되겠지. 오케이?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자면 사실 결국 이 전성어미가 이렇게 되면 뭘 하겠다라는 거냐면 안긴 문장이 되겠다라는 거야, 결국. 다른 역할을 하면서 서술어로서의 기능도 하겠다라는 거니까. 오케이? 물론 우리가 안긴 문장은 나중에 또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문장 파트에서. 그러니까 이러니까 문법이 되게 어려운 거야. 이 개념들이 다 그물처럼 얽히고 얽혀 있어가지고. 대신 이걸 잘 모르시겠다면 일단 적어만 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문장 할 때 설명하고 그때 다시 복습 한번 하시고.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그럼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예시를 보는 게 조금 더 편한데, 잠을 뭐 잠에 뭐 이렇게 쓴다고 치자. 뭐 뒤에 뭐 아무거나 뭐 문장 만들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지금 얘를 형용사로 분석을 하면 얘도 자다 플러스 미음이고 얘도 자다 플러스 미음이지. 그치? 근데 앞에 거는 얘를 서술어로서 표현할 수 있니? 없지. 그냥 얘 명사지. 근데 뒤에 거는 서술어로서 표현할 수 있나? 잠을 자다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미음은 그럼 지금 아예 품사가 바뀌어버려도 설성이 없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파생접사가 되는 거지. 근데 품사가 뭐가 됐어? 명사가 됐지. 그러니까 얘의 플레임은 뭐야? 명사를 만들어주는 파생접사가 되는 거야. 안 찍었네? 그런 생각 못했다. 어차피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보고 어차피 앞부분 조금 놓쳤으니까. 그래서 문법 용어가 생각보다 다 되게 직관적이라고.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니까 명사 파생 접사야.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럼 얘의 이름은 뭘까냐는 거야. 일단 전성어미겠지? 근데 뒤에 뭐가 붙을 수 있게 해줬는데? 조사가 붙을 수 있게 해줬지. 원래 동사 뒤에 조사 안 붙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조사가 붙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명사의 기능을 만들어주는 명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플레임은 명사형 전성어미인 거긴 한데 보통 전성어미까지는 잘 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명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걸 복습할 수가 있거든. 뭐라 그랬었어? 저번에 관형사와 관형어의 개념, 의존명사 공부할 때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쭉 한번 훑어봤었지. 그때 그 중에 예시 들었던 게 하나가 예쁜 누나였잖아.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쪼갰어? 예쁘 플러스 니은으로 쪼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간이 예쁘다니까 예쁘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거야. 이건 문장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예쁜 누나는 예쁜 누나가 밥을 사줬다. 그럼 이건 한 문장이야, 두 문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혼문장이야, 겹문장이야? 절이 하나야, 두 개야? 두 개라는 거라고. 왜? 여기서의 예쁜이 그럼 지금 이 니은이 뭔데? 이 니은의 이름은 뭐겠어? 관형어의 기능을 만들어줬지. 관형사의 기능을 만들어줬지. 그러니까 얘 이름은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사실 전성어미의 역할은 이걸 안긴 문장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문장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거라고. 누나가 예쁘다. 누나가 밥을 사줬다. 이해가요? 그래서 얘를 관형사형 어미라고 불러줄 수 있고 얘도 전성어미의 하나인 거예요. 됐니? 대신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파생접사가 여기서 지금 서술성 가지고 비교를 하잖아. 그러면서 얘는 그러면 서술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위험하긴 해. 그리고 여기서 되게 파는 함정이 뭐냐면 피동접사가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또 피동할 때 얘기할 건데 보통 피동접사는 이히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히리기 붙어서 피동 만들어주는 거. 근데 피동접사도 파생접사의 하나야. 왜? 쌤 어차피 먹다 동사고 먹히다 동사인데 근데 이게 왜 품사가 바뀐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럼 어떤 게 있을 수 있어? 형용사에 얘가 붙어서 동사로 바뀔 수가 있어. 피동사로. 그럼 그건 품사가 바뀐 거거든. 이거 기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 형용사의 구분은 이따가 할 건데 그걸로 함정 되게 많이 파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붙어서 동사에서 형용사로,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뀐 것도 있다. 됐니? 그래서 예시 하나 더 볼까? 얼음이 얼음. 앞에 있는 얼음은 품사가 뭐야? 동사지. 뒤에 있는 얼음은 동사랜다. 명사지. 뒤에 있는 얼음은 동사지. 근데 여기도 똑같이 얼다가 기본형인 거잖아. 얼다에 음 붙은 거고 얼다에 음 붙은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음이 각각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위한 맞춤형 설명을 하면
내가 좀 영어에 자신이 있다. 영어로 바꾸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 왜? 이거 영어로 바꾸면 뭔데? 나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내가 보통 바꾸면 내가 맞아. 예시 드는 게 보통 제가 그림이거든요. 제가 보통 잡는 거. 그럼 드로잉은 픽처죠. 그렇지. 픽처는 명사고 드로잉은 동명사지. 사실 얘가 하는 역할이 그럼 동명사 만들어주는 거야. 명사형 어미가.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니? 자, 뭐 질문할 거 있을까요? 괜찮니? 자,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보시면, 그래서 어미의 종류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뭐 예문들이나 그런 건 다 한번 보시고 문제들 풀어보세요. 풀면서 안 되는 것들은 클리닉 시간에 질문하고, 답지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자,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인데 사실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는 꼼꼼하게 보겠다 그러면 뭐 조건까지 외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굳이 조건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보시면은 뭐 어간이 바뀌는데 규칙적으로 리을 탈락이래. 그럼 조건은 어때? 뭐 어간의 끝소리가 리을이고 어미 니, 느냐, 비읍니다, 시오 이런 거 등이 오면이래. 야, 이런 거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리을 탈락은 또는 활용은 활용의 핵심은 마찬가지로 기본형이야. 기본형. 기본형을 생각하고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거기 보면 지금 예문이 자, 운이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운이의 기본형은 뭐야? 울다지. 그럼 얘가 울 플러스 니가 얘가 됐다라는 거잖아. 그럼 뭐가 어디 간 거야? 리을이 날아간 거지. 그러니까 리을 탈락인 거야. 또는 이런 거 좀 주의하시죠. 자, 커 봐봐. 커. 빅. 그럼 커의 기본형은 뭔데? 크다지. 그럼 당연히 어가는 크겠지. 근데 크의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여기 지금? 어가 붙어야겠지. 왜 어간만으로 쓸 수는 없잖아.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걸 예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 의가 사라지면 커가 되겠지. 그러니까 의탈락인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활용에서는요, 굳이 이런 조건이나 이런 걸 다 외우는 건 너무 짜치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문법 지문이나 보기로 보통 이런 세세한 조건까지는 줘. 정말 그거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싶으면.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어간과 어미의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으셔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형 생각해서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조금 확실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함정이 있기는 해요. 이제 뒷장에 보시면 불규칙 활용이거든. 불규칙 활용. 지울 거니까 찍을 거면 찍고. 자, 불규칙 활용 보시면 뭐 시옷 불규칙이래. 그러니까 얘는 이런 조건이면 리을이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건데, 불규칙 같은 경우는 이게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으니까 불규칙이거든. 자, 그런데 얘도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자, 뭐 거기 예문 뭐냐? 자, 밥을 지어지. 이건 불규칙. 그럼 기본형 뭔데? 밥을 짓다겠지. 여기에 어가 붙어서 지금 얘가 요렇게 됐지. 그지? 근데 이거랑 똑같은 뭐 시옷을 봤을 때, 자, 벗다 플러스 오란 말이야.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얘는 우리가 버라고 안 쓰지. 얘는 벗어라고 쓰지. 그러니까 왜 조건이 똑같은데 얘는 시옷이 떨어져 나가고 얘는 안 떨어져 나가냐라는 거야. 그래서 불규칙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것도 결국은 뭐다?
원형을 봐야 되는 거라고, 원형을. 이해 가요? 물론 버선은 규칙이고 이제 지어가 이제 모양이 똑같은 건 뭐 이어 이런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을 많이 파는 게 있거든. 함정을 많이 파는 게 르 불규칙하고 러 불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활용 부분을 보면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 있고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 있는 거거든. 근데 자, 르 불규칙을 보시면 르 불규칙 같은 경우는 지금 흘러란 말이야. 거기 나와 있는 게. 그럼 흘러의 기본형은 뭔데? 흐르다지. 그럼 얘는 흐르가 어를 만나서 흘러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야. 어떻게? 얘를 리을로 바꿔줘야 돼. 오케이? 근데 얘를 어떻게 좀 착각을 해? 언데 러가 됐네? 그러니까 이게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인가? 라고 착각을 좀 해요. 근데 얘는 뭐가 바뀐 건데 지금? 간이 바뀐 거지. 그게 어간 불규칙이야. 근데 이거랑 같이 뭘 이제 짬뽕을 시키냐면 러 불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 러 불규칙. 러 불규칙을 보시면 자, 푸르러거든. 그럼 얘의 기본형은 뭐야? 푸르다지. 그럼 얘는 푸르 플러스 어가 푸르러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가 러로 바뀌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어간이 바뀐 거야? 어미가 바뀐 거야? 어미가 바뀐 거지. 그러니까 어미 불규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흘러, 푸르러 이런 식으로 러가 둘 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리을이 바뀌기 때문에 이 르 불규칙하고 러 불규칙 가지고 장난질을 되게 많이 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걸 강조하는데 3년 전인가? 평가원에서 실제로 이거 가지고 나왔거든. 틀려온 애들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애초에 찝어서까지도 주의하라고 줬는데 예문도 똑같이 나왔는데 나오는 예문은 뻔해. 맨날 뭐 흘러 풀어 이런 거야. 그래서 어간 불규칙인지 어미 불규칙인지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내가 이렇게 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 어간과 어미의 개념, 기본형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됐니? 그래서 불규칙 뭐 나중 다른 건 한번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뭐 우불규칙이건 뭐건 읽어보면 다 뭐 할 수 있는 거여서 뭐 특별한 건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실 거냐면 다시 어디야? 다시 11쪽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11쪽으로. 자, 거기서 이제 보시면 뭐 복합 용언,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개념이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복합 용언의 개념인데 또 안 나오네. 방금 지워서.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게 복합 용언인 거예요. 즉 얘는 쪼갤 수가 없어. 문장을 그냥 한 문장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복합 용언은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의 구조랑 본용언 플러스 보조 용언의 구조로 볼 수가 있거든요.
마른 것 같으니까 한번 지워볼까? 자,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는 얘만 외울 거야. 얘를 찾는 방법을 외우면 나머지는 얘겠지. 그래서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은 자,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돼. 첫 번째 뭐? 앞말을 요렇게 지워보거나 아니면 앞말에 뭐뭐 하면 서를 붙였을 때 의미가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사실 이 본용언, 보조용언 개념은 정확하진 않지만 합성어, 파생어 개념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물론 우리가 아직 합성어, 파생어를 안 하긴 했지만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로 본다면 여기서의 본용언이 어근의 역할이고 보조용언이 접사의 역할인 거야. 즉 본용어는 메인 의미를 담당할 수 있는 용어인 거고 보조용어는 그냥 도와주기만 하기 때문에 혼자 못 써. 그렇기 때문에 앞말을 지워도 독립적인 의미가 살아남는 거야. 그리고 뭐뭐 하면서는 동시에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동시에 의미지를 둘 다 의미가 있으니까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피자를 먹어보다거든. 그럼 지금 먹어보다를 쪼갤 수가 있니? 두 문장으로? 아니지. 그런데 지금 두 단어 그럼 한 세트란 말이야. 그러면 해보는 거야. 피자를 보다. 의미 이상하지? 피자를 먹어서 보다. 이것도 이상하지?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시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안녕? 이러면서 이렇게 뭐 전봇대 같은 걸 붙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얘는 어떤 관계라는 거야 지금?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 더. 자, 사과를 깎아 먹다를 봅시다. 사과를 먹다. 의미 괜찮네. 사과를 깎아서 먹다. 의미 괜찮네. 그럼 이건 뭐라는 얘기야?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만 끝나면 굉장히 심플하고 별거 없는 개념인데 조금 외워야 될 게 더 많거든? 일단 첫 번째, 띄어쓰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은 이게 각각 독립된 의미지 그럼 지금. 얘는 띄어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이야. 본용언 플러스 본용언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나 붙였음을 허용한다 그러거든. 즉 니네 맘대로 해란 얘기예요. 그럼 무슨 뜻이야? 여기서 깎아먹다는 무조건 띄어야 되는데 먹어보다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자, 하나가 더 붙죠. 단 앞말에 조사가 붙어 있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일 때는 띄어쓰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한글 맞춤법에. 자, 얘까지는 쉽거든. 앞말에 조사 붙는 거 어렵지 않지? 그치? 뭐 사과, 피자를
먹어는 보다. 이런 거 그냥 띄워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이 합성 용언의 개념이거든. 합성 용언. 자, 합성 용언이니까 뭘 얘기하는 거겠어? 합성 동사랑 합성 뭐 형용사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합성 동사의 개념이 이 단어가 기출로 나왔을 때 애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던 개념이긴 하거든.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아직 한 건 아니야. 합성어지. 합성어가 뭔데? 우리 아까 했잖아, 살짝. 어근 플러스 어근의 조합. 물론 형태소 할 때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자, 그런데 합성어인데 명사야. 품사가 결과적으로. 그럼 뭐야? 합성 명사. 근데 결과적으로 품사가 동사야. 그럼 뭐야? 합성 동사. 별거 없죠. 이해 가니? 근데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뭐 예문 뭐 있을까? 뭐 이걸로 합시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하지 말고 그냥 뭐 덤벼들다랑 자, 뭐 먹어보다 뭐 위에서 했지만 여기다 또 쓸게요. 자, 그럼 문제는 얘가 이제 애매해지는 거야. 왜? 얘가 합성 용언이어서 한 단어인 건지 아니면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의 개념인지가. 근데 먹어보다야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니까 이거 띄워도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덤벼들다는 얘 띄워도 돼, 안 돼? 안 되거든? 한 단어야, 이건. 쌤, 그러면 대체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어휘 파트입니다. 사전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결국 무슨 문제랑 연결되기 쉽다. 그러면 사전 문제랑. 즉 사전 문제에서 덤벼들다가 있어. 그럼 이건 뭐란 얘기야? 합성 동사란 얘기지. 합성 용언이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덤벼들어 보아라.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것도 쪼갤 순 없지. 그럼 이거를 붙일 수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없단 얘기인 거야. 이해 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합성 용언의 개념이 조금 까다로워요. 근데 저것도 다 외울 건 아니고 사실 그냥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내 머릿속에 추가해 놓으세요. 그리고 항상 뭐 가까이 하셔야 된다? 사전. 네이버 사전 검색해 보셔서 있으면 합성 용언인 거고 없으면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 개념인 거고. 왜? 먹어보다는 사전에 찾으면 있겠어, 없겠어? 없어. 이해 가요? 그래서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에서 건들 수 있는 개념들은 요 정도입니다. 덤벼들어 보아라가 합성 용언인 거예요? 아니죠. 덤벼들어가 합성 용언인 거죠. 그러면 이제 보아라까지 치면 그러니까 얘가 본용언인 거고 얘가 보조용언이 되는 거죠. 이해 가니? 그래서 얘를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쌤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은 붙였음도 허용한다며요. 근데 얘는 앞말이 합성 용언이라서 무조건 띄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합성 용언이 들어가 있을 때는 붙였으면 안 된다. 네, 무조건 띄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조건으로 하나 더 붙어 있거든요. 됐니? 자, 그러면 다시 프린트 한번 조금 더 보시면 그래서 거기 본용언에 대한 설명이 문장의 뭐 주체를 주되게 서술하면서 보조용언에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어근 개념인 거지. 그리고 보조용언은 보충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건 뭐 접사 역할 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점 하나 처음에 보시면 서가 끼어들 수 있다라는 거지. 본용어 플러스 본용어에는. 근데 밑에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는 서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 가지고 많이 구분을 해요. 그래서 밑에 연습은 문제죠. 이제 기출이네요. 17년 4월. 그래서 이런 거 다 풀어보시고 안 잡히는 거 있으면 클리닉 시간에 갖고 와서 질문하시고요. 됐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 이제 동사랑 형용사 구분 보고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됐니? 아, 그리고 저도 이거는 그냥 뭐 경험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클리닉 이제 그 개학 첫 주가 클리닉이 좀 엉망진창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애들 스케줄 막 없고 뭐 학교 행사 뭐 있다, 뭐 동아리 뭐 있다, 모임 있다, 뭐 학교 상담 있다 그래가지고 클리닉 못 올 것 같거나 변경 있으면 저한테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도 늦게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조심히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주신 거